오늘부터 살펴볼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악평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에서의 방황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의 남쪽 신광야에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각 지파 중에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 2세대 앞에서 설교한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정탐꾼들을 보냈는지 그 전모가 자세히 나옵니다. 원래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저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우리는 올라가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우리 힘으로 얻어야 할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 전략을 짜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자고 백성들이 먼저 요청합니다. 민수기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대표를 세우라 하신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탐꾼을 세우자는 백성의 요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가나안 정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세웠는데 그 명단이 본문에 한 명 한 명 기록됩니다. 이 중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 눈의 아들 호세아, 즉 여호수아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이동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신광야를 거쳐 하맛어기 르옵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는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단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약 400km에 이르는 거리를 다니면서 샅샅이 살펴본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아낙 자손인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족속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지파인데 구체적인 족속 이름들이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유명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렇게 정탐을 마친 대표들은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땅에 강력한 거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기를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것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였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알렸지만 이미 다수의 의견을 들은 백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은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도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의 족속들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27절에 담겨 있다고 싶습니다. 27절에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모세가 보낸 땅인 거예요. 우리를 보낸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세이니까 그 믿음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너무 커 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는 언제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흔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발짝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부터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내가 맞닥뜨린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내가 서 있는 땅 혹은 가야 할 땅,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같은 광야길을 걸어도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언제나 하나님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인다면 그 이유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재정의 넉넉함만 의지하며 살면, 그러면 세상이 흔들어 올 때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같은 정탐을 했어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할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10명의 정탐꾼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까지 역사하셨어도 금세 까먹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갈렙의 자리, 모세의 자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